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가카. 나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주의를 위해 마음속에 용생하시는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여일 돌쇠 즈음하여 당신이 따뜻한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단결, 협조의 유대가 반제 자주와 정의를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더욱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0일 2022년 4월 20일 평양.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인민혁명군 창군 아운돌세 즈음하여 레바빙 우리나라 주재 웨남 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가 22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꽃바구니의 대개는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이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필승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를 억척같이 다지자.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아운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가 2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한 동지와 중앙과 평양시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 일꾼들, 무력기관,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 혁명사적부문, 당 간부 양성기관의 리론선전 일꾼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탁월한 군사사상과 연군술로 주체적 혁명무력을 건설하시고 그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있게 해설한論文들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오일정 동지, 주창일 동지, 조선인민군 장용 박용일 동지 등이 발표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란 반만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적 혁명무력 건설의 빛나는 역사를 개촉하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라고 칭송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 밑에 우리 혁명무력은 두 제국주의를 다숭한 영적 혁명무력, 백전백승의 강군으로 이름 떨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는 우리 인민군대를 세상에 돌도 없는 수령의 군대, 무적필승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혁명의 기동, 주력군으로 내세워주신 희세의 천출명장이시라고 강조하면서 조국과 민족의 융성 번영을 위한 만년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업적은 조국 총사와 더불어 영원 불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영군술,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불과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우리 혁명무력은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이 군민 대단결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목표 수행에서 위대한 승리를 일으켜 나갈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적 혁명무력 건설에 쌓아올리신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길이 빛내어 나가며 당의 사상과 노선의 절대적인 옹호자, 관철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군 아운돌 경축 중앙미술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22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시회장 중심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군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숭엄한 용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 동지, 미술부문의 일꾼, 창작가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문화상 성종규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주체적 혁명무력 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탁월한 사상과 용도로 저국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영상미술 작품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또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최강의 힘을 비축한 무적의 강군으로 미용돌치는 공화국 무력의 발전상을 담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백두의 소란풍 속에서 혁명의 사령부를 지켜 한 목숨 바쳐 싸운 항일혁명 투사들과 우리 조국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창조한 전승세대의 영웅적 투쟁 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아흔덜 경축 용화 상영 주간이 개막되었습니다. 개막식이 22일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명철 동지, 영화부문 일꾼, 창작가, 예술인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국가영화천국 총국장 정영남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기록영화 어버이 수령님 항일혁명 투사들과 함께 게시회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영화 상영 주간에 평양시와 지방의 영화관 문화회관들에서는 기록영화들인 혁명무력 건설사의 길이 빛날 이팔절, 영원한 조국 수호의 노래 전시가요, 백두산 총대로 빛나는 조국 등과 예술영화 하루낮 하룻밤이 상영되게 됩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아흔덜 경축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신노래 모임 영원한 승리의 청송이 22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홍철진 동지, 직맹일꾼들, 평양시 안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청명 위협 사회주의 위협 실현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셨으며 근로대중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제에 올려 세워주신 졸세위인들에 대한 다음없는 경모심이 뜨겁게 분출됐습니다. 백두의 녹과 기상으로 만난을 뚫고 외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총진군에서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을 일으켜 나갈 노동계급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반영된 3인시 영원히 가리라 백두의 행군길은 분위기를 거저시켰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이 땅 위에 천하제일 강국을 일떠 세우려는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불같은 열의가 세차게 분출된 모임은 합창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 사령관으로 끝났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아흔덜세 즈음한 농군맹 일꾼들과 농군맹원들의 교리 모임이 22일 국사봉 혁명전적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국사봉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답사를 통해서 농군맹 일꾼들과 농군맹원들은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항일 선열들이 지녔던 필승의 신념, 불굴의 의지를 가슴 깊이 체득했습니다. 교리 모임에는 남포시당위원회 비서 최영 동지, 농군맹 일꾼들, 남포시 안의 농군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종혁 동지가 교리문을 낭독했습니다. 교리문은 전국의 모든 농군맹 조직들이 당의 사상과 숨결로 활력 있고 기백 있게 움직이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의 번영 발전과 후손 만대의 행복을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항일혁명 선열들이 발휘하였던 충실성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어 찾아주신 조국, 투사들의 고귀한 피가 스민 이 땅에 깨끗한 양심을 다 바치며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빛나는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굳은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혁명의 년대기들마다 고세찬 탄원 열기로 비약과 혁신의 거서기를 열어온 청년전이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려는 애국 청년 대여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는 속에 얼마 전 김용직 사범대학 졸업생 류경희 동무가 황해북도 운파군 대총리로 당진출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유경희 동무가 자기 고향도 아닌 농촌마을 교단으로 가겠다고 자진했을 때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수도 시민증을 탄원증으로 바꾸어지고 생소한 것으로 인생에 닻을 내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기 동무는 홀로무늬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최전년 손주소로 탄원하여 격려하는 청소년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하는 우리 대학의 졸업생들인 조범향, 려영일 동무 등처럼 당이 부르는 초소에서 청춘을 빛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나갈 때 대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의 연설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거기가 바로 다름 아닌 내가 설 자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미민 혼신의 발자취가 뜨겁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과정에서 새 세대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들로 튼튼히 키우는데 한 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기수가 될 일념 안고 새 처소로 떠나는 류경희 동무를 모교의 일꾼들과 교원들, 재학생들이 뜨겁게 바래주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840만여 명, 사망자는 623만 8,7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악성 비루스 감염자와 사망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21일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8,255만여 명, 사망자 수는 101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 나라의 언론들은 당국이 국내에서 감염자 감소 추이가 나타나자 대중교통수단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폐지했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전염성이 보다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확산돼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감염자는 새로 발생하는 감염자의 85% 이상으로서 일주일 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문 뉴욕타임스는 지난 19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전국적인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2주일 전에 비해 4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시가 악성 전염병 전파의 중심지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시의 감염자 수가 공식 발표된 숫자의 3배 내지 5배에 달할 것이라고 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시아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여전히 많은 지역은 남조선으로서 최근 하루 평균 8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일 현재 남조선의 감염자 수는 1670여만 명으로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감염자 수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시에 모래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모래 폭풍의 후가로 10여 명의 사람들이 호흡기 장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차들의 보임거리가 500m 이하로 줄어들고 비행기들의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 인디아나주의 어느 한 가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화재로 4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소지 오물에 의한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800만 톤 이상의 소지 오물이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데 그중 10%가 오업 과정에 버려진 각종 오구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는 지난 시기 합성 수지로 만들던 오구의 일부분을 없애거나 다른 재료로 대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약간의 비가 내렸지만 오늘은 전반적 지역에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낮 동안 맑고 따뜻했습니다. 새벽과 아침 사이에 서해안 지역에서는 안개가 낀 것도 있었는데 앞으로 며칠간 이 지역에서 안개 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이 예견됩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전반적 지역이 구름이 없이 맑게 개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7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였습니다. 오늘 밤도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해야겠습니다. 내일은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로 해서 강원도 내륙을 제외한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황해남북도 남부 지역과 개성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4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신흥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현재 함경남북도와 황해남북도의 대부분 지역이 낮 동안에 기온이 높고 대기 상대 습도가 40% 미만으로 낮아서 매우 건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산림감독 부문을 비롯한 연관 부문들에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인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